저 김대성입니다. 저는 부산 북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알코올 중독 회복 9년차입니다. 지금은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석사 논문을 쓰면서 자문화 기술지로 자전적으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쓰면서 성인 이전에는 삶의 욕구,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있었고 20세 이후에는 성공하겠다는 그런 욕구가 강했습니다. 일단은 어릴 때 성장 환경이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 환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하셨는데 집과 식당과 이렇게 이어진 곳에서 식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술에 취한 어른들을 늘 봐왔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어머니 이야기로는 돈을 많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돈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알코올에 한 2년 정도 보존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위로는 누님하고 형님이 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나를 맞이라고 하고 형을 장남, 여동생을 막내라고 많이 챙겨줬지만 저는 구박, 체벌 그런 것을 다른 형제들보다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릴 때 집집마다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화방에 가면은 만화 1원씩 보면은 TV표를 한 장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아가지고 만화 영화나 수사반장이나 이런 걸 보고 집에 들어가면은 형님하고 같이 가든지 여동생하고 같이 가든지 누나하고 같이 가든지 체벌은 항상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볼까 또 인정을 받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변모하고 생활을 변화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아버지한테 사랑과 칭찬, 인정 그런 걸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를 싫어하냐?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누나도 공부 잘하고 여동생은 막내라서 때릴 데가 없었어. 그래서 항상 제가 체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제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 육성회비를 면제받기 위해 가지고 운동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고 망하고 빚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한 2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돈을 벌다가 우리가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새벽에 잠시 누나를 만나고 또 안 되면은 돈을 이렇게 방에 던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안 잡히면은 그 돈으로 또 밀리던 육성회비를 낼 수 있었지만은 또 빚쟁이들한테 잡혀가지고 어머니는 몇 시간 동안 맞으면서 돈 또 다 뺏겨가지고 육성회비를 2달, 3달 동안 못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은 육성회비를 못 낸 사람들한테 첫 달은 교실 뒤에 가가지고 이제 벌을 세우고 2달 넘어가면은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복도에 나가가지고 꿀 앉아가지고 벌을 세우고 하교까지 이제 그렇게 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10살이라는 나이에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살이라는 나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면 육성예비를 면접받을 수 없을까? 그것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학교 운동부에 들어가면은 육성협의를 면접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학년 중에서는 3학년 중에서는 키가 최고 컸기 때문에 제가 배구부에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운동하러 온나. 다음 날 가니까 4학년부터 운동선수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3학년 동안은 계속 벌을 쓰면서 뒤에 육성예비를 내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6학년 때까지 이제 배구를 하다가 중학교는 다시 또 진학을 했는데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또 회비를 면접받기 위해 가지고 또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축구부든지 배구부든지 저는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육성예비를 면접받고 이 학교라도 졸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소 가공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1년 뒤 또 야간 공고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친구들보다 이제 1년 늦게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면서 조선소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러다가 짧은 알바 생활을 계속 하면서 내 나이 때는 최소한 전문대 정도는 졸업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는 내가 진짜 돈을 들여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과를 선택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전문대 야간을 진학하게 됩니다. 경영학과를 진학하게 되면서 총대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술을 전혀 안 했습니다.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각 과에서 이제 총대끼리 모였는데 저한테 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주는데 저는 술을 못합니다 이러는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 가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남자 새끼 술도 못하노 이런 이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훅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난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다시 술 주세요 이래가지고 술을 받아 먹었는데 그날 제가 블랙아웃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술을 먹게 되면서 학교 앞에 식당에 들어가면은 술자리에서 이제 술 먹으면서 돈이 없으니까 한두 잔 남겨놓고 아는 친구나 아는 후배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잔 주고 한 병 받아 먹고 이런 식으로 또 뺏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들이 학교 앞에 식당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늘상 술을 먹고 지냈는데 학교 축제 하는데 야간부 그 개막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부 사회로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사회를 봐야 됐습니다. 봐야 되는데 낮에 술을 먹고 싶어 죽겠는데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한두 잔만 해라. 그래 하길래 친구와 같이 한두 잔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세 병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세 병을 마시는 바람에 여러 내빈 속에도
못하고 마이크 잡자마자 술 이렇게 취한 목소리로 하는 바람에 쫓겨날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필기 시험 치러 들어갈 때 이제 87년 6월 21일인데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 동기들 거의 한 20명하고 같이 갔었는데, 같은 동기들은 한 대구 정도 갔을 때 술을 이제 안 마시고 잤는데, 저는 수원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이제 4시에 도착해가지고, 사우나 가가지고, 사우나하고, 동국대 시험장으로 들어갔었는데, 시험 감독관이 술 냄새 난다라고 하면서, 술 취하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었으면서 밤에 술 마셨는데 쟤한테 냄새가 나는가 봅니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집에 가라. 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서울에 처음 왔습니다. 시험만 한번 치고 좀 가도록 부탁합니다 하니까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여러 번 부탁하니까 그다음에 당신 같은 사람은 걸릴 일도 없고 떨어질 거니까 시험만 치고 가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왔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또 용인연수원에서 3주 교육을 받는데 맨 마지막 날 또 야간 행군 40km 야간 행군을 했는데 이제 시골에 전방이 쫓겨난 가게가 있어가지고 캡틴 큐를 또 2병을 샀습니다. 캡틴 큐를 2병 사가지고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씻고 좀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혼자 마셨는데 어떻게 알았는가 또 그 용인 연수원에 있는 연수 선생들이 메토실 이렇게 다 나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술 마신 사람 이렇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집에 가라. 다음날 수료식인데 그래서 제가 또 사정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때 처음에 이제 총대에 술을 처음 하는 순간부터 저는 아마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또 했는데 이제 삼성중공업에 입사를 했는데 차장님이 OJT를 했는데 매일 밤마다 술 먹고 차장님이 OJT 하고 있는데 저는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장님이 참 호인이야 호인. 너무 좋아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 하면서도 계속 매일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의 어떤 기질을 많이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그래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충분히 체격적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운동 중독자처럼 뭐 매일 이렇게 2시간 정도씩 뭐 족구든지 축구든지 탁구든지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은 못 버텼기 때문에 그런 운동 효과도 좀 있었고 또 젊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유전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피가 흘렀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좀 환경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자동차를 처음 시작하는데 21세기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1세기 기획단의 설비 구매팀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결혼하고 술을 끊기 위해 가지고
창원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저는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또 대구에서 성서의 공장이 옆에 있는데 칠곡 쪽으로, 팔달교 건너 쪽으로 멀리 집을 얻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거의 한 10번 정도 잡혔습니다. 아, 왜 자꾸 일할까? 왜 자꾸 일할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좀 멀리 떨어지면은 안 하지 않겠나. 그래서 대리운전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해가지고 좀 멀리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대리운전 시켜가지고 번호 딱 하면은 그 위치를 뭐 알 정도로 일단은 매일 대리운전 시켜가지고 집에 가고 했는데 대리운전비가 좀 아깝더라고 사실은 다시.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고 다시 또 음주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가지고 창원에 있을 때는 잔업도 있고 연장 근무도 있었는데 대구에 오니까 이제 신생 사업이다 보니까 정시에 퇴근하고 대우도 좋고 이래가지고 매일 5시 퇴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느긋하게 한 몇 년을 지내다가 삼성전자로 들어갔는데 기업 문화 때문에 조금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지내다가 원래도 제가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러 다니는데 참 굉장한 파워가 있었던 구매 사람이었는데 다시 인사를 하고 다니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힘들었는데 그래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 애가 했는데 한 5년쯤 됐을 때 군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때부터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 싫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었는데 왜 사람을 만나기 싫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종업은 또 다시 또 고용을 하고 어, 저는 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상황 보고 낮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낮부터 술 마시고 집에 퇴근 시간 전까지는 이제 차에서 잔다든지 벤치에서 잔다든지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며칠 동안 차가 없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차가 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병원에 가봤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현상을 좀 이야기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울증이 좀 많이 심하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울증이 사실은 남자가 무슨 우울증이 있노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무슨 남자한테 우울증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사실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때 만약에 뭐 사업체를 좀 정리하고 치료를 했더라면 심각하게는 안 갔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이끌고 갔습니다. 사업체를. 이끌고 가는데 크게 부도를 2방 맞았습니다. 2방 맞고 형하고 종업원하고 다 이렇게 보내고 혼자 정리를 하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겠지 사실은.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면서 자살 시도를 한번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월성 성당 안에 있는 알코올 중독 센터에 상담하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낮에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길래 저는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은 못 받는다. 그래서 치료받을 데 없느냐 하고 추천받아가 물어보니까 수성구에 정신건강과를 한번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처음이냐 하고 처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재발은 잦아도 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외래 진료를 좀 하면 어떻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입원하기를 좀 바랬었거든요. 바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95% 이상이 한 달 정도 만에 재발한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끊지만은 놓으면은 바로 술을 마시니까 당신은 한번 재발은 잦지만은 외래 진료를 한번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외래 진료를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그 병원에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6개월 동안 이제 술을 안 마시고 안 마시는 상태에서 부산으로 다시 이제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어, 저는 당진에 현대제철 1차 변다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집사람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한 6개월 정도 술을 끊었는데 가족하고 집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고 그래 좀 싸우고 이러 하는 바람에 별거를 좀 하자 하는데 별거할 방법이 뭐 돈이 뭐 없기 때문에 어, 뭐 무기주교 제어주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다 보니까 당진까지 가게 됐습니다. 당진 가가지고 일반 그 신규 사업체에 팀으로 갔었는데 한 6개월 만에 제가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서도 매일 하루 한 2병 정도씩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주말 때는 보통 한 7병씩, 8병씩 저 하면은 금, 토, 일 일하면은 보통 한 20병, 25병 정도 이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는 바람에 어, 한 2년 한 1개월 정도에 뇌경색이 왔습니다. 뇌경색이 오니까 안 그래도 본부장이 일은 잘하는데 술만 매일 술 먹는다고 해가지고 늘 이렇게 뭐라 했는데 뇌경색이 오니까 경고사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고사직을 시키면서 다시 부산에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뇌경색을 당하면서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하고 부산에 오자마자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면서 아, 술 먹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걸 이제 한 2번 정도 느껴봤습니다. 느껴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몸을 좀 만들고 난 뒤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재발했는데 두 번째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아, 2, 3일 정도 있으면 난 죽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삶이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내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했나? 가족하고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했지. 그런 핑계거리 아닌 그 합리화를 많이 했습니다. 합리화를 많이 하면서 제가 한 2달 넘어 이렇게 몸을 안 씻겠더라고요. 몸을 안 씻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따까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 따까리인데 뜯어보니까 뜯어지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송장 만지는 사람한테도 죽어서도 욕 듣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씻어야 되겠다.
그런데 뭐 바지에는 똥하고 오줌하고 막 섞여가지고 막 엉망이고 이런데 또 제 스스로 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뭐 한 75kg, 80kg 이래 하는데 술만 한번 먹으면 한 55kg 정도로 이렇게 체중이 줄거든요. 그래서 길 수도 없는 상태여가지고 아내한테 문자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한 2, 3일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하자. 내 몸 좀 씻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옆방에 있다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사실 질질 끌려갔지 사실은. 목욕탕으로 가가지고 아내가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또 씻어주고 또 속옷까지 다 갈아입고 방에 탁 오니까 밥상에 남아있는 술잔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내가 진짜 이 살러 왔나.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술잔을 어, 기울이면서 죽어가야 되나. 이렇게 좀 슬픈 마음에 그래 일단은 이 삶은 이번으로 끝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잔을 이렇게 착 끝까지 탁 마시는데 딱 다 마시고 나니까 좀 화가 났습니다. 집 사람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제가 366일을 술 마셔도 당신 술 좀 줄이세요. 술 좀 마시지 마세요. 뭐 이렇게 간증을 안 했습니다. 새벽에 돌아도 술 마시고 울차를 내도 전혀 간증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안 씻고 이래 해도 당신 좀 씻어라. 밥 좀 먹어라. 어? 이런 간의를 안 했습니다. 그냥 처박혀가지고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어? 뭐 술 얼마나 먹는지 막 모르고 일단은 막 방간을 좀 한 것이에요. 사실 방간을. 그래가 내가 2, 3일 내에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술 끊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데 잘 가라. 빨리 묻고 가라. 라는 식으로 이 씻어준다는 게 순간적으로 괘씸해지더라고요. 사실은. 괘씸해지고 순간적으로 아 같은 한 가족이지만은 삶은 나의 삶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중독인지 계속 몰랐습니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뭐 제가 사실은 한 6번, 7번 정도 재발을 했는데 그 재발을 제가 인내력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친구를 불러가지고 선배를 불러가지고 술집에 갑니다. 술집에 가가지고 제가 술자리에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 안 됐지요. 처음에는 안주 나오기 전에 벌써 어? 안주 나오기 전에 벌써 술 한 병 마셨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계속 하니까 3시간 30분 동안 이 친구가 술을 3병 반 먹을 동안에 나는 3시간 30분 동안 내가 술을 안 붓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